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1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쿠팡은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식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과연 이 쿠팡이란 기업의 전망은 믿을만하고 주식은 살만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한국 기업이다 보니 숫자가 달러로 표시되는 화면도 있고 원화로 표시되는 화면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통일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환산이 가능한 숫자는 웬만하면 원화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은 어떤 기업인지 살펴봐야겠죠. 쿠팡은 2010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쿠팡 LCC가 쿠팡 코리아에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쿠팡은 이 미국의 쿠팡 LCC의 자회사가 되고요. 모회사인 쿠팡 LCC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쿠팡은 사실 엄연한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의 대주주는 미국 국적의 범킴, 한국 이름으로는 김범석 씨고요. 또 손마사요 씨가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쿠팡의 지분 37%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일본, 한국 여러 나라가 얽혀있는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쿠팡은 기업의 모토가 아주 멋집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쿠팡의 정신입니다. 실제로 로켓 배송에 중독이 되면 쿠팡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쿠팡의 사업은 거의 아마존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이커머스가 쿠팡의 주력 사업이고요. 그 외에 아마존 프라임 같은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마존의 영업이익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쿠팡이 아마존과 실질적으로 비교가 될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작년 매출액이 3,86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38조 원 정도고요. 쿠팡의 13조 원보다 무려 33배가 많습니다. 반면 시가총액은 아마존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고 쿠팡은 750억 달러 정도로 2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매출은 아마존이 33배나 많은데 시총은 20배밖에 높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쿠팡이 고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다릅니다. 아마존은 이미 흑자로 전환한 지 꽤 오래된 기업이죠. 물론 아마존도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내기 위해 수많은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 5%대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쿠팡은 그에 비해서 여전히 적자 기업입니다. 쿠팡은 작년에만 해도 5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2010년 이후로 10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고 10년간의 누적 적자는 4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쿠팡이 굉장히 매력이 없는 기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로켓 배송이죠. 이거는 아마존에도 없는 시스템이고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쿠팡은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주문하면 당일에, 이렇게 거의 당일 배송을 하는 로켓 배송이 최고의 매력인 회사고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따라하려고 하지만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쿠팡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선 전국적인 물류 시스템과 운송 시스템을 갖춘 회사만이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쿠팡은 전국 30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추가적인 물류센터를 더 지으려고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잠재력도 쿠팡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아마존은 이미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올리기는 쉽지 않죠. 반면 쿠팡은 좀 다릅니다. 쿠팡은 현재 네이버에 이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2인자고요. 점유율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열심히 힘을 내주기만 한다면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은 아마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이란 기업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투자자로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계속되는 적자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쿠팡이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인지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숫자를 보기 전에 그래프로 좀 보면요. 쿠팡은 매년 매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에 2조도 되지 않았던 매출 규모가 2020년에는 무려 10배 이상 늘어서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매년 5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쿠팡에서는 이걸 두고 의도적인 손실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전에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기업 규모를 확장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애시당초 적자를 볼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해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대규모 투자자 중에서도 소프트뱅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쿠팡의 재무 상태를 보자면 우선 쿠팡은 그동안에 꾸준한 누적 영업 적자로 인해서 약 40억 달러 정도의 누적 적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하나로 앞에서 말했듯 약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부채의 경우에는 약 56억 달러 정도, 하나로 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의 누적 손실액과 6조 5천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이유는 대규모의 투자로 인해서 현재 수중에 1조 5천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번에 IPO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현금을 확보를 했죠. 쿠팡은 이번에 35달러의 공모가로 총 1억 3천만 주를 시장 공개했습니다. 그로 인해 약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적자 총액인 4조 5천억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IPO를 통해 획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다음 분기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지고 있는 현금과 이번에 IPO로 획득한 현금을 생각했을 때 원래 마이너스였던 캐시플로우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상황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 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요. 다른 우려사항은 없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중에 이번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김범석 대표가 120만 주를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쿠팡은 총 1억 3천만 주를 IPO하면서 2천만 주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한 건데요. 바로 이 기존 주주 매각 수량 중에 김범석 대표의 수량도 포함이 되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처음 상장할 때 흔히 있는 일이고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김범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쿠팡의 주식은 이번에 상장한 클래스 A 주식과는 다르게 클래스 B의 주식이고요. 이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1대 29의 차등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B는 클래스 A보다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29배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EO인 김범석 대표의 의결권이 76.2%나 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분쟁의 소지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락업 물량이죠. 기존의 주주들 그리고 직원들이 받았던 스톡옵션에 대한 락업이 풀리면 대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기존 주주들의 평균 단가는 약 2달러 정도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 락업 기간이 풀리면은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다만 현재 쿠팡은 미국의 SEC 규정과 관련법에 따라서 스톡옵션과 관련된 사안을 현재 외부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락업이 IPO 이후 빠르면 6거래일 이내에도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길어도 180일 이내에는 락업이 모두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미 상장 후 6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월 18일부터
기존 스톡 옵션이었던 약 3,400만 주 정도의 물량은 락업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락업이 해제되지 않은 주식이 3,100만 주 정도 남아있고요. 이거는 쿠팡의 전체 주식 수인 17억 주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여러 투자자들과 임직원들의 락업 물량이 순차적으로 여러 조건들을 달성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락업 물량이 중간중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락업 물량은 사실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핵심적인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투자자가 더 우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쿠팡의 강력한 경쟁자들이겠죠. 현재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2020년에 약 160조 정도의 규모였고 2021년에는 18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예정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네이버가 30조 원 정도로 약 18%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쿠팡은 22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로 약 1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베이 코리아나 11번가, 위메프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경쟁자들이 향후 협력을 통해 쿠팡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11번가에 3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한국에서도 아마존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협은 현재 업계 1위인 네이버와 신세계의 협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현재 자신들이 직접 물류 창고나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중개 판매만 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반면 쿠팡은 다르죠. 쿠팡은 풀필먼트, 사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이거는 쿠팡이 직접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매입을 해서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을 하고 배송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있고 창고나 배송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등이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입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 같은 빠른 배송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네이버와 신세계가 협업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의 최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고 보유와 운송 시스템을 SSG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도 SSG의 창고와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로켓 배송 같은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도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끄럽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쿠팡보다 더 빠르게, 더 낮은 배송비로 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팡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그러면 이번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의 최고의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나 앞에서 수차례 얘기한 풀필먼트 시스템에 의한 로켓 배송입니다. 즉 본인들이 재고 준비와 운송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쿠팡의 최대 강점이고요. 실제로 쿠팡도 이번 IPO를 통해 생긴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풀필먼트 능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약점을 보호하기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작전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드파티 사업,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의 물건까지도 로켓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향후 계획 중이고요.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커머스와 다른 사업자들이 입점하는 서드파티 사업 두 부문 모두 향후 매출을 늘려간다면 적어도 이커머스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아마존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쿠팡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현재 상장 이후에 최고 69달러까지 주가가 치솟았다가 현재는 40달러 초반대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40달러 초반대의 주가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미래의 쿠팡의 가치를 따져봐야만 하겠죠. 쿠팡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한국의 아마존 같은 기업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죠. 그러면 쿠팡이
이대로 순조롭게 성장을 계속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제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2021년 185조 원 정도인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매년 15% 정도씩 성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 2025년이 되면 323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때 쿠팡이 현재 13.7%인 점유율을 아마존의 절반 정도인 25%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쿠팡의 2025년의 매출은 약 80조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쿠팡의 이 어마무시한 매출 증대 추이를 보면은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단순 계산으로 아마존의 올해 매출의 18.26%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현재 북미 이커머스 시장의 거의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쿠팡은 25%로 잡았으니까 그 이후의 성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PER을 줄 수 있겠지만 그냥 같은 PER을 준다고 했을 때 아마존의 현재 시총이 약 1조 5천억 달러고 이것의 18.2%면 대략 2,780억 달러 정도의 시총 규모가 나옵니다. 하지만 쿠팡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이미 공룡기업인 아마존보다는 더 크다고 보고 약간의 PER을 더 줘서 3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75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 대비 딱 4배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죠. 우선 앞에서 살펴본 강력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아마존처럼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2025년에 2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거고요. 또한 순조롭게 영업 적자를 벗어내고 아마존처럼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또한 아마존에는 AWS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지만 쿠팡은 현재 상황을 보면은 향후 그런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결국 쿠팡은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건데요. 가장 기대되고 있는 거는 역시나 해외 진출이죠. 그래서 아직은 쿠팡이 한국 시장에 더 집중을 하겠지만 향후 해외 진출 등 새롭게 시장을 확장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고 만약 쿠팡이 충분히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약 5년 후에 현재의 4배 이상의 주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만의 목표 주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목표 주가를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에 상장한 쿠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